이사카, 이걸로 공부하자. 공부하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만화 그리기 반 수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화책을 한 권 추천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이제 웹툰으로 만화를 보지 이렇게 책으로 만화를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좀 클래식하게 옛날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만화책을 한 권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쌤이 만화책을 처음 봤던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는 이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서점에 갔었는데 드래곤볼이라는 책을 한 권 같이 샀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책에 그때 이제 빠져들게 되면서 뭐 그림도 따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술 교사가 되는데 좀 영향을 줬던 걸 보니 만화책에 좀 지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화책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거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IMF가 오면서 이 만화 대여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만화 대여점에서 만화를 그 당시에 이제 저렴하게 한 권씩 빌려볼 수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졸업할 때쯤에 이제 만화 책방에 이제 카운트된 게 거의 한 2,000권 정도. 그래서 선생님이 2,000권이 넘는 만화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 만화를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미술쌤이 추천해 보려고 하는 만화책은 바로 닥터 노구치라는 책입니다. 이 닥터 노구치라고 하는 게 일본의 한 세균 학자의 그 실제 일대기를 다루는 만화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의 천엔권의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뭐 1,000원, 5,000원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인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닥터 노구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1876년에 태어나서 1900 몇 년 되지? 1928년에 죽는 일본의 세균학자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이제 시기를 좀 어느 정도 같이 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뭐 이 사람의 삶에서 좀 교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만화책이니까 좀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만화책을 좀 다시 읽어보려고 했는데 아니 선생님 이게 집에 디럭스판 이거 다 사놨거든요. 근데 이게 1, 2, 3권이 없더라고. 여러분들에게 1권의 내용의 줄거리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다시 샀어. 그래서 참 이 만화책을 이거를 어디다 뒀는지 언박싱 해서 1권의 내용을 다시 좀 제대로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일단 줄거리를 들려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만화책 좀 보고 올게요.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만화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이 닥터 노구치 내용을 선생님이 추천을 하면서 뭐 1권부터 9권까지를 뭐 이렇게 리뷰도 아니고 다 설명해 주긴 좀 그렇고 앞부분을 조금만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닥터 노구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게 바로 선생님이 이 닥터 노구치 책을 사서 내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노구치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 가난함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엄청 무시를 당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점심시간에 7살이야. 근데 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집에 가서 먹고 온다고? 순 거짓말. 도시락도 못 싸오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저놈은 거렁맹이라서 도시락도 못 싸온다고. 불쌍하다 불쌍해. 여러분 어딜 가나 나쁜 새끼는 있습니다. 뭐 가난함, 친구들의 괴롭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학교 수업은 충실할 수 없었을 거고 이제 뭐 성적은 엉망이었겠죠. 그래서 초반에도 보면은 선생님이 뭐 노구치는 어디 갔냐 이러니까 점심시간에 나가서 아직 안 왔는데요. 그렇게 수업을 빼먹으니까 시험 점수가 엉망이지. 이번에 그 녀석은 수학 점수 빵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아까 나쁜 새끼가 그러죠. 막 빵점? 바보 같은 놈. 난 10점이나 되는데. 병신. 그리고 이제 어릴 적에 뭐 집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이 손이 이렇게 주먹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아 진짜 장애인 괴롭히냐 진짜 이거 악마 새끼들입니다. 악마 새끼들. 초반에 진짜 그 초등학교 저학년인 노꾸찌를 괴롭히는 친구들의 그 모습들이 정말 악독하게도 나옵니다. 진짜 위인이 되려면 좀 힘든 환경에 처해야 된다고 하지만 집 가난하지, 손 장애인이지, 학교에서 왕따지, 진짜 인생 겁나 빡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는 노꾸찌가 학교에서 장문 시간에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담은 글을 써서 100점을 받게 돼요. 뭐 맨날 이렇게 뭐 수학 빵점, 뭐 10점 이하의 점수들을 받던 닥터 노꾸찌가 이게 100점을 받는 거는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하굣길에 늘 괴롭히던 친구들을 마주쳤지만 100점을 받은 노꾸찌를 괴롭히지 않고 그냥 보내줍니다. 그날 이후로 노꾸찌는 진짜 겁나 공부를 했어요. 공부에 매진을 했어.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전교 1등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 만화에 이제 생장제도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교사 수가 부족해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선생님께서 대신 수업을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진짜 생각해봐. 이제 겁나 웃기지 않습니까? 옆반 친구가 전교 1등이라서 수학 시간에 들어와서 선생님 대신 수업을 하는 거야. 이 생장제도를 하면서 노꾸찌는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돼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돼. 그리고 뭐 덕분에 반 친구들도 성적이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노꾸찌를 괴롭히던 친구들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노꾸찌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들마저 감화시킨 노꾸찌는 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초등학교 졸업 시험이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졸업 시험을 보러 오신 이제 뭐 동네에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중고등학교인데 그 당시 이제 통합이야. 그래서 고등소학교라고 나오는데 그 고등소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노꾸찌네 부모님과 노꾸찌를 설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을 이렇게 썩히기 아깝다. 그러니 이제 좀 진학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이 만화 속에서 나오기로 그 초등학교 출신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고등소학교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돈이 많이 좀 듦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정말 뭐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다라면서 이제 노꾸찌를 고등소학교에 진학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진학한 고등학교에서도 역시나 어딜 가나 나쁜 새끼는 있는 거야. 이제 가자마자 이제 노꾸찌의 좀 가난한 이런 행색을 보고 이제 엄청나게 주변의 친구들이 무시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된 고등학교 수업에서 시작하자마자 노꾸찌가 이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교과서가 없어. 아니 교과서가 없어서 공부를 못해. 집에 두고 온 게 아니라 교과서 살 돈이 없는 거야. 우리 이제 교과서 그냥 주죠. 진짜 힘든 빡신 세상이었다. 그쵸? 보세요 이거 이 눈빛.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이 눈빛.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이 눈빛을 보라고.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미쳤다 진짜. 그리고 이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된 교감 선생님은 이제 본인의 월급을 모아서 이 노구찌에게 줄 교과서를 사게 돼요. 진짜 이런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이제 교감 선생님이 책을 주기 위해서 교감실로 부르는데 그때 노구찌는 교감 선생님 책상에서 졸업생 명부를 발견하게 돼요. 노구찌는 어떤 생각이 퍼뜩 들었는지 그 졸업 명부를 빌려달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요즘 시대 같으면은 이거 완전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뭐 이 리뷰 자체도 이 사진을 갖다 써서 이게 저작권 위반일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졸업 명부를 얻게 된 노구찌는 졸업한 선배들을 찾아가서 혹시 교과서 갖고 계시는 거 있냐고, 혹시 저에게 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거의 구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물려받기를 시도하는 거죠. 교과서 물려받기를 직접 스스로 시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처럼 책이 튼튼하고 좋은 시절도 아니고 뭐 완전 재생지 같은 수준이었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거의 정말 조각들만 남아있는 거야. 하지만 노구찌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교과서 조각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뭐 MMORPG 퀘스트냐고, 무슨 뭐 교과서 조각
255개 중에 3개를 수집했다. 그렇게 노구찌는 조각조각을 모아서 결국 교과서를 완성해냅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저 무서운 집념 노구찌 세이사쿠. 몇 장이 빠져서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있으면 공부는 할 수 있어. 이사카, 이걸로 공부하자. 그렇게 시험 당일이 되고 노구찌는 술술술 문제를 풀어 나가지만 교과서에서 빠진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뭐 하나 틀리면 되는 거 아니야? 꼭 100점 받아야 되나? 그렇게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고등소학교에서 나쁜 새끼 역할을 맡고 있는 요시오카 90점 받았어요. 이 새끼는 초등학교 때 나쁜 놈보다 공부를 잘해. 그래서 더 미워. 자, 그리고 이제 노구찌의 성적이 나오죠. 다음 노구찌 세이사쿠. 예, 선생님 100점. 진짜 내가 키운 제자도 아니지만 진짜 이 장면에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사실 이 만화를 처음 봤을 때 나도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나쁜 새끼가 이제 컴플레인을 거죠. 선생님 100점일 리가 없어요. 분명히 이 자식이 제 시험지를 엿본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 그럼 왜 자네보다 점수가 더 높지? 하지만 저 너덜너덜한 교과서를 보세요. 몇 장이나 빠져 있어요. 그 안에서도 문제가 나왔을 텐데 100점을 받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를 이제 노구찌가 하게 돼. 그게 뭐냐? 확실히 빠진 데서도 문제가 나왔어. 그것 봐 역시. 그런데 어떻게 풀었겠어? 풀었어. 뭐? 어떻게? 그건 바로 수업이다. 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칠판에 쓰는 공식, 수식을 푸는 방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외웠다. 이 교과서에서 빠진 부분을 매일매일 필사적으로 하나도 빼지 않고 머릿속에 정리해 넣었어.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진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변을 모두 감동시키죠. 그렇게 이제 노구찌는 고등소학교도 평정을 하고 이제 1등을 계속 달리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노구찌는 교사가 되려다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의사가 되려고 이제 진로를 변경하게 돼요. 그래서 2권에서 이제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도 진짜 완전 내용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국에 노구찌는 훗날 세균학자가 돼서 여러 업적들을 남기게 되는데 그 뒤이어지는 이 만화들의 플랫폼이 다 비슷합니다. 뭐 신체적인 장애에서 오건 혹은 뭐 가난함에서 오건 아니면 뭐 인종에 대한 차별에서 오건 어떤 역경에 이제 노구찌가 부딪히게 되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이제 휴먼 만화예요. 뭐 사실 그리고 이 만화 속에 많은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다 무슨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뭐 이 노구치 히데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토대로 약간의 MSG와 픽션을 버무려서 만든 만화 작품입니다.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학자 시절에 이제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많이 이제 부정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정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전자현미경이 없던 시절이고 그래서 뭐 노구찌가 이제 발견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노구찌의 많은 업적들이 뭐 부정되고 뭐 몇 가지만 남아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 어떤 한 인간이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만화를 추천하게 됐어요. 요즘 웹툰으로 이제 만화가 거의 다 대체되는 세상이지만 이런 클래식함 느끼고 싶으시다면 닥터 노구찌 추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른이 돼서 느끼는 건데 내가 이제 학원 같은 데 나이 먹어서 내 돈 주고 학원에 다니면 진짜 열심히 다니거든요. 선생님 이 영상 편집 하는 거 과외 받았을 때도 내 돈 내고 배우니까 맨날 이제 모르는 거 막 적어가고 열심히 해. 근데 학창시절엔 절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학원비 내주시고 과외비 내주시고 하면서 정말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일 때 좀 소홀히 했던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안타깝고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이제 막 잔소리를 하고 싶어지는 거지 나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잔소리로 이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